부정선거 증거 확보하려고 계엄까지 했어? 이게 말이 돼?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수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지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우리나라 시스템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짜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계엄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여태까지 소송을 해오셨던 그리고 수사와 뭐 이게 검찰에도 뭐 소송 고발 고소를 하셨던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영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윤영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은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요. 작년도를 생각을 하면 정말 오늘 그 기념할 만한 날이거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안 했으면 우리나라 정말 망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은 다 알려졌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정선거의 허브였어요. 네. 우리나라가 부정선거의 허브라는 거는 전 세계 범죄를 저지른 범죄 국가였던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결국 본인이 이렇게 반역 세력들한테 체포되고 지금 억울한 구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나라 정말 망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범죄 국가로 취급하고 우리나라가 적대 국가가 된 그런 상황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킨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였습니다. 결국 지금은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진 게 아니고 결국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은 결국은 승리하는 거죠, 그죠? 제가 이거 부정선거 소송하면서 정말 저도 법조인 생활을 꽤 오래 90 뭐죠? 몇 년도부터 88년도부터 이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아마 30년도 넘어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저도 헷갈리는데. 그런데 그래도 저도 이제 검사 생활을 했으니까 검사들을 믿었고 또 법원의 판사들이 그래도 뭐 증거에서 재판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선거 소송은 정말 이거는 엄청나요. 이거는 판사들이 증거를 바로 앞에 두고도 그냥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 한통속으로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판사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최근에는 거의 선거 소송을 진행을 안 해요. 사실에 대한 우리가 증거 신청을 하고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검증 자체를 안 하고 소송을 기각해 버려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어떤 몇몇 판사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 체계가 부정선거를 놓고 완전히 이건 썩어도 많이 썩었고 거의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경찰도 수사를 안 하고 우리가 고소를 해도 기각을 해버리고 무혐의 처분해버리고 그리고 검사도 그렇고요. 도대체 이거는 국가의 나라의 시스템이 이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잠깐 우리 위 박사님이 한눈 파는 사이에 중요한 선언문을 하나 이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작년 12월 9일 날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실 앞에서 우리 변호사님들 여기 같이 연명으로 발표했던 건데요. 반국가 불법 세력의 대통령 권한 행사 방해와 탄핵 시도 저지를 위한 법률과 성명서 저희들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부정선거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후 탄핵 피해 직권을 남용하여 22건 나중에 29건이 됐죠. 29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범죄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를 협박하여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에서 내려진 결단으로서 정당하다고 보는 법률가의 연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적법하게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2020년도의 제21대 총선과 지난 4월에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반국가 세력이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벌이고 있는 국가 기능 마비 상황에 대하여 이를 척결하여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유지할 가진 국군 통수권자로서 법률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칭이로서 대통령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 행사에 대하여 이를 섣불리 내란죄로 규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또다시 국가 기능과 헌법 질서의 교란을 가져오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엄령을 통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수된 전산자료 등 증거들에 대하여 먼저 확인하고 부정선거가 자행된 증거가 있다면 그에 대한 수사와 처리, 향후 정부의 운영에 대하여 대통령, 정부, 사법부, 국회가 협조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 행사에 대하여 섣불리 내란죄로 규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이거는 겹칩니다. 그 다음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 시도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하여 그 사실을 파악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반국가 세력의 척결과 함께 현재 무너져 있는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희 법률가들은 국가의 헌법 질서의 유지와 대통령의 직책을 수호하기 위하여 법적인 자문과 연구, 변호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향후 어떠한 경우도 공산주의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결단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12월 10일 변호사 권오용, 강신업, 고영일, 김기수, 김사일,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이준기, 장재, 정희연, 허만호, 현섬상 변호사의 법률가 일동.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제된 말씀 성명서까지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소송 중인데요. 윤영진 변호사님 저희 4.15 부정선거 때 있었던 그 내용 갖고 스탑 더 스틸 책도 박지원 변호사님 등과 쓰셨고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재검표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거든요. 왜냐하면 당일 투표함은 멀쩡한데 사전 투표함, 특히 관외 사전 투표함만 열면은요, 진짜 이 해괴망측한 기괴한 투표지들, 찢어진 거, 본드 붙은 거, 스카치 테이프 붙인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찍은 투표지가 아니다. 이 장면을 국민들이 본다면 부정선거 안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보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지금 정말 그 안타까운 심정을 안고 와서 두 번째 재검표장에 들어갈 때 제가 너무너무 분한 마음에 티셔츠를요, 형상기억정의 티셔츠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광고했던 형상기억 광고했던 그거를 프린터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또 대법관이
투표지 유효하길래 제가 대법관님 그래서 얘기했어요. 대법관님 보십시오. 형상기억 투표지를 사용했다라는 저런 뻔뻔한 대국민 사기를 치는 저 선관위 직원들 말만 믿고 어떻게 유효하십니까, 대법관님? 그런 쪽이 있으면 지금 당장 좀 가져와 보라고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대법관이 눈을 피했습니다. 눈을 피하면서 오늘은 그런 자리 아니니까 본인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나 보죠. 그런 종이 가져오라고 소속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답을 할지 아십니까? 답을 안 합니다. 답을 못하니까 대법원도 판결문에 아예 적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판결이 엉터리 판결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었고요. 여러분, 세상에 심판이 경기 선수를 겸하는 경기가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경기는 있을 수 없는데 그런 경기가 바로 우리나라 선거무효 소송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급 선관위원장을 부장 판사님들이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 헌법재판관도 판사 시절에 선관위 직원들하고 해외여행까지 가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판이 선수를 겸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밝혀지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국의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네. 이 진실은 곧 밝혀지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